최근 멧돼지가 대구 도심 곳곳에도 출몰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세뱃돈으로 쓸 새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평소보다 가정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 기간 대구 경북은 평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연휴 후반부터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최근 멧돼지가 대구 도심 곳곳에도 출몰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벌어진 대대적인 포획 작전으로 중부지방의 멧돼지들이 남쪽으로 몰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출현하는 멧돼지들, 우리 동네는 안전한 걸까요? 최근 3년간 대구 지역의 멧돼지 출몰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 한 뒷산의 등산로에, 15일엔 동구 주택가에도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우리 동네, 바로 내 눈앞에도 나타날 수 있는 멧돼지. 1km당 4.1마리 정도가 있다고 추산이 되며 대구시 전체에 3,500마리 정도가 있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 소방본부에서 멧돼지 관련 신고로 출동한 위치를 위성지도에 점을 찍어봤습니다. 대구는 달서구 와룡산 인근이 압도적입니다. 출동 건수의 32%를 차지합니다. 와룡산이 독립된 산이라서 이렇게 돼지들이 이동을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와룡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계속 극적으로 많이 출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동 건수를 구군별로 나눠봤을 때도 달서구가 1위입니다. 그다음 달성군과 북구, 동구, 수성구 순으로 멧돼지 출몰이 많았습니다. 달성군과 북구, 동구 등 멧돼지가 주로 출몰한 지역을 살펴보면 산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부근으로 겨울철 산속에 부족한 먹이를 찾기 위해 사람이 사는 곳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멧돼지는 직진성이 강한 동물로 마주쳤을 땐 좌우로 회피하고 큰 건물이나 나무 뒤편으로 숨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구 조정을 놓고 울릉 지역 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항 남 울릉 선거구에서 울릉을 분리해 영양과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에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울릉 주민들은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논의는 울릉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울릉군의회는 지난 22일 울릉 지역 사회단체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울릉을 다른 선거구로 옮기는 것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울릉 구민 무시하는 선거구 획정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울릉은 현재 포항 남구와 선거구가 묶여 있지만 이를 분리해 용양, 영동, 봉화, 울진군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양, 영덕, 봉화, 울진이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 10,000명가량의 울릉을 여기에 붙이고 포항 남구는 독자 선거구로 남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울릉 지역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릉 주민 상당수의 생활 근거지가 포항인데다 또 울릉으로 들어가는 정기 여객선 이용도 포항 항로가 가장 많아서 주민들의 생활 문화권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울릉군의회는 생활 문화권을 무시하고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총선 거부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울진, 영덕, 영양, 봉화를 붙이는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1만여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선거구가 획정될 시 총선 거부는 물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박명재 의원을 비롯해 출마 의사를 밝힌 김순견 예비후보가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울릉은 지난 1996년 이후부터 포항 남구와 한 선거구로 묶였으며 그 이전에는 영일군으로
총선에서 사실상 포항 지역과 같은 선거구를 유지해왔습니다.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 공방으로 뒤늦게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여전히 갈등과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설 명절이면 세뱃돈이나 용돈을 빳빳한 새돈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행 창구마다 새 돈을 교환하러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은행. 설을 앞두고 신권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세뱃돈으로 쓸 새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권이 남아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고객.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세뱃돈만큼은 새 돈으로 주고 싶습니다. 신권을 바꾸러 왔거든요. 저기 동천 알천 지점에 갔는데 신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1,000원짜리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혹시나 하고 여기 왔는데 신권이 있네요. 여기 교회에 이제 애들 세뱃돈을 주려고 하니까 그래도 신권이 좋잖아요. 그래서 신권 바꾸러 왔는데 다행히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직접 국권을 가져와 바꾸기도 하고 자동화 기기에서 돈을 뽑아 새 돈으로 바꿉니다. 신권 교환이 급증하면서 일부 은행은 준비한 수량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1인당 바꿀 수 있는 한도액도 은행마다 다릅니다. 다른 거는 별로 한도가 없는데 만원권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워낙 많기도 하고 물량도 적어서 인당 저희는 한 20만 원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한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7,004억 원을 순 발행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평소보다 가정폭력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나면 가정폭력 상담 건수도 2배 이상 껑충 뛴다고 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설과 추석, 대구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30% 이상 많았습니다. 전국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900여 건의 가정폭력이 접수됐고 추석에는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평소의 1.5배에 달합니다. 이제 명절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일어날 수 있고 시댁 문제라든지 명절 쉬는 중에 형제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같이 술도 한 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간에 이제 좀 앙금이 있었던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이제 또 신고가 그래 형제간의 다툼이라든지. 명절 직후 폭력 상담 건수도 늘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는 명절 스트레스로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2배 이상 껑충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명절 연휴 가정폭력 신고와 상담이 늘자 경찰은 예방과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은 그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가정에 대해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대응 요령과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기간 동안 가정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30% 정도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상담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대구 여성의 전화, 김정순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님, 명절에 특히 더 많이 일어나는 가정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양한데요. 대상별로는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 같은 부부 간의 폭력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여러 폭력들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명절에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면서 가족 간이나 아니면 형제 간의 폭력도 상대적으로 다른 평소 때보다는 많이 나타납니다. 자녀 폭력도 아동 학대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 그 명절 때는 조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 아동 학대나 이런 부분들도 이 명절 때 평소 때보다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폭력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면 반갑고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걸까요?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명절 음식이라든가 귀경, 뭐 기성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쌓인 스트레스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거나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아마 한 번에 폭발하는 같은 이런 이제 수많은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갈등이 이제 심할 경우에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이혼 신청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명절이 끝난 뒤에 보통 이제 이혼 신청 건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은 양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혼 건수도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게 충격적인 통계인데요.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상담 문의도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죠. 명절 전에는 보통 이제 명절 준비하느라고 상담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지난 후에 보통 이제 상담이 한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이제 이게 명절 이후에 이런 상담을 보면 부부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시댁과의 갈등, 뭐 여러 또 그 다른 가족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로 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부부 갈등 같은 원인은 이제 명절 되면서 여성들에게 좀 과도하게 부여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을 보내려고 하면은 이 당연히 가사노동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 가사노동의 대부분들이 여성들이 수행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상담들이 많이 이제 옵니다. 네, 사실 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폭력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하면은 신체적인 폭력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상담소의 지난 2019년 통계를 보면요. 정서적인 폭력이 신체적인 폭력보다 상담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구성원 간의 통제라든가 아니면 뭐 폭언, 뭐 언어적인 폭력이라고 하죠. 무시하는 거, 뭐 멸시하는 거, 경제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가정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뭐 넓게 보면. 근데 이제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력이라서 이걸 이제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폭력으로 인식하더라도 가족 간에 있으니까 이게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찌 보면 훨씬 더 이제 신고율보다는 가정폭력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네, 그렇겠네요. 그렇게 폭력을 당했을 때 상담과 치료가 중요할 텐데 상담소에 가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상담소에 오면 무료로 상담과 함께 인권 지원, 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그리고 심리 상담, 심리 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매주 월요일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나오셔서 무료 법률 상담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정폭력이나 이런 데이트 폭력 피해자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치유받고 또 삶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쉼터 이담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곳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대구 여성의 전화는 폭력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항상 우리 시민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도 어떻게 해야 그곳에서 헤어날지를 몰라 힘들게 생활하시는 이런 가정폭력 또 성폭력, 데이트폭력 피해분들이 계신다면 또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저희 상담소를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 늘어나는 가정폭력 유형과 상담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는 24일 오전과 25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보다 연휴가 짧은 올해 교통량이 더 집중되면서 귀성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소요 예상 시간은 7시간 20분, 서울과 부산까지 이동 예상 시간은 8시간 10분입니다. 귀성길 도로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이며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해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대구 경북은 평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연휴 후반부터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기상청은 연휴 첫날과 설 당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귀경이 시작되는 26일부터는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달 말인 3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고향 다녀오는 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안내하는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119 종합상황실에 있는 응급의료상담 접수대를 기존 3대에서 5대로 늘리고 전문 상담 요원 5명을 더 보강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응급의료 상황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접수된 응급의료 상담 건수는 하루 평균 542건으로 평일 대비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24시간 긴급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번 중국 설인 춘절이 우리나라 설 연휴와 맞물려 국내 입출국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클 것으로 보고 지역사회 환자 감시와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23일 오전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30대 중국인 여성 1명이며 비슷한 증상을 호소해온 내국인 21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올해 경북도 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지난해보다 2,3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취약 대상 어린이는 모두 22,030명으로 지난해보다 2,368명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실시한 예비 소집 결과 취약 대상 어린이 중 1,700여 명이 참석하지 않아 도교육청은 해당 어린이의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안동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안동 시민들도 오는 2월부터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최대 1,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동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이미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곳은 안동을 포함해 모두 14곳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우리 지역은 일부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우니 귀성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4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전 지역에 내리던 비는 잠시 그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봉화를 비롯한 북동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오겠는데요.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도 짧고 도로가 얼겠습니다. 귀성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 우리 지역은 한낮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겠고 월요일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야외 건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 먼저 철저히 하시고요. 세차는 간단히 닦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는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 해상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